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30.53을 기록했고요. 오늘 2.15%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마이너스 7.1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한 달 동안에는 마이너스 19.85%의 하락을, 6개월 동안에는 48.0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8.1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관련 좋은 뉴스가 몇 개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 테슬라 말고도 나스닥과 S&P의 주가의 움직임을 같이 보게 된다면 이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말은 테슬라의 개별 호재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받은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인베스팅닷컴에서는 S&P가 하락한 이유로 엔비디아의 주식 하락을 원인으로 손꼽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약 3% 정도 하락하면서 테크 섹터 전반에 부담을 주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이번 주 26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을 놓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현재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곧 AI의 수요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AI를 사용한 기술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불확실하고요. 또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매물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계속 영향을 줄 것만 같습니다. 자, 테슬라도 FSD 자율주행과 이 기술을 이용한 로보택시를 사용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경제적 불안정성과 또 AI 및 성장주 전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테슬라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테슬라는 블룸버그 뉴스를 통해 굉장히 좋은 소식을 알렸는데요. 바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풀 셀프 드라이빙, 즉 FSD의 기능과 유사한 주행 보조 기능을 중국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기차로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이며,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테슬라의 FSD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2023년 5월 31일에서 6월 1일 사이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방문하는 계획을 잡고 있었고, 그때 중국의 외교부 장관인 진 강을 비롯한 중국의 고위 관료들과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방문 이후에는 상하이시의 당서기인 천지닝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하이에서의 테슬라 사업 확장과 협력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테슬라 중국의 넘버 1, 2, 3가 정말 사진을 보면 모두 긴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긴장된 회담은 잘 성사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 일론은 X에 테슬라가 곧 중국 고객들에게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남겨 큰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몇 분기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2024년 내 특히 3분기나 4분기쯤 출시가 될 것으로 추측을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에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경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바로 중국에서 테슬라의 FSD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하며, FSD는 계획대로 나오지 않고 중국 정부의 규제와 허가로 인해 발목이 잡혀서 예정보다 더 연기가 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보도 이후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 출연한 일론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발언을 했고요. 2025년 말까지 미국 이외의 세계 여러 도시에 FSD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왜 일론 머스크는 어닝콜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는지, 정말 FSD는 전 세계에 배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2024년 4분기 어닝 발표 이후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됐는데요. 바로 테슬라가 이번 주 중국에서 FSD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었고, 2023년 5월부터 기다렸던 자율주행의 출시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는 2024.45.32.12를
배포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 업데이트는 테슬라 차량이 일반적인 도시의 도로에서 자동 보조 주행 기능을 도입할 수 있게 만들며 북미에서 제공되고 있는 FSD의 핵심 기능과도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북미에서는 FSD라고 불리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공식 명칭은 FSD가 아니고요. FSD 대신 오토파일럿 또는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이름만 다를 뿐 기능적으로는 신호의 인식과 차선의 변경, 그리고 좌우의 회전 등 북미의 FSD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뉴스를 통해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FSD를 제공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이 중국에서도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나오는 테슬라의 업데이트의 배포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블룸버그에서도 바로 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원래 2025년 1분기 약 1월에서 한 3월 내에 중국에서 FSD를 출시하려고 했었지만 중국의 엄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과 이 미중 간 AI 훈련의 제한으로 인해서 큰 지연이 되었고요. 최근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중국 당국이 FSD 승인을 미중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프트웨어가 풀릴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며칠 내 배포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어쩌면 발표 및 배포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일이 이번 주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고객들에게 현재 64,000유안, 미화로는 약 8,831달러를 지불하면 FSD를 구매할 수 있고요. 현재 중국의 테슬라는 FSD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이 기능을 먼저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초기에는 일부 모델에 먼저 적용을 시키고 이후에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북미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X에 있는 글을 직접 리포스팅한 것에 눈에 띄고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보면 테슬라의 FSD는 정말 끝내준다며 제 삶의 기쁨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고 앞으로 정말 큰 인기를 끌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 글을 바로 리포스트한 것을 보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도 FSD가 큰 인기를 끌 거다라는 예상에 어쩌면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예상이 맞는지 이제 중국의 테슬라 소비자들이 FSD를 확인해보고 이 BYD나 화웨이 같은 다른 회사의 자율주행과는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에서 FSD의 배포가 시작되는 것이라면 국내에서도 FSD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 이 국가마다 자율주행에 대한 다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테슬라는 FSD 기술의 완성인 로보택시를 2025년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정대로 로보택시가 출시되게 된다면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모하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라 기대가 되고, 또 다른 기대는 바로 이 저렴한 모델로 알려져 있는 모델 2의 출시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어닝콜에서 2025년 상반기에 새로운 저가형 차량의 출시를 예고한 적이 있는데요. 이 테슬라가 배포한 IR 자료를 확인해 보더라도 테슬라에서는 저렴한 새로운 모델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2025년 상반기 출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상반기라면 아무래도 6월 안에는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약 3개월 안에 새로운 모델2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이 놀랍게도 모델2는 예전에 확인했던 모델2의 컨셉 아트 말고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3개월 있음 새로운 차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테슬라에서는 비밀로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오늘 기가 텍사스에서는 많은 수의 사이버캡 테스트가 진행되었다고 하며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으로 테슬라 공장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한 대가 아니라 공장을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를 세기는 매우 어려웠지만 예전보다 상당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최소 5대, 어쩌면 더 많은 차량들이 현재 테슬라 공장 안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
6월 오스틴의 출시를 앞두고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 놀랍게도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현재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고 색을 좀 밝게 조정해 본다면 이 사이버캡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운전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사이버캡이 자율주행이 아닌 수동으로 운전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전대가 없고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차는 사이버캡이라고 부르고, 운전대가 있고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이 차의 이름은 아마 모델2가 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지는데요. 아직까지는 루머라서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3개월 후 테슬라가 발표하는 모델2가 과연 이런 예상이 맞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인 사이버캡과 또 모델2가 언박스드 프로세스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버전 같이 확인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사실 좀 웃기게 느껴집니다. 금속 판들을 모아서 붙이고 그걸 프레임 작업대에 올려놓고 차체를 만들죠. 그러면 차처럼 보이는 게 생긴데 문을 달고 나서 페인트를 칠합니다. 색이 입혀지면 문을 또 다시 떼어내고 그 다음부터 차 안에 실내를 넣기 시작하죠. 이미 있는 구멍으로 물건을 넣거나 한 번에 넣었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차 안팎을 오가며 어색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들어 올려 밑에서 부품을 넣고 다시 내려놓죠. 의자를 차 안에 넣고 마지막으로 유리를 씌우고 문을 다시 달아줍니다. 문은 잠깐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차에 붙여지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커다란 차를 이리저리 옮기지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필요한 일만 하고 마지막 조립 라인을 훨씬 짧게 해서 공장 전체를 덜 나가며 최적의 자재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차의 양쪽을 따로 만들고 필요한 부분만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의 부품들을 딱 한 번에 조립해 필요한 곳에 정확히 맞춰 넣습니다. 실내는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붙이면 로봇과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며 허비하는 시간도 없고 차에 더 많은 작업을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된 부품들을 모아서 조립하면 차를 단 한 번에 조립하게 됩니다. 이미 완성된 앞뒤에 모든 부품이 붙은 옆면을 결합하고 좌석이 달린 바닥을 넣고 문으로 한 번에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사이버 트럭처럼요. 결국 같은 차를 만들지만 같은 모델 Y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